이건 괜찮은 것 같은데. 턱주머니 보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훌륭해. 잘생겼어. 이 정도면 훌륭해. 잘생겼어.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 드디어 미친 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모니터 한 대 가져왔는데 삼성 오디세이 G5 32DG500이라는 모델이에요. 자, 요새 G5가 되게 좀 많아요. 이거보다 조금 작은 모델도 있고요, 막 휘어진 것도 있고 VA 패널 들어간 애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얘는요, 그 재작년인가 평면의 IPS 패널, 그 조합으로 달달하게 좀 꿀 좀 빨았었던 AG 모델이라고 있는데 그거의 후속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새 사실 삼성 모니터 얘기를 하면 할 얘기들이 수두룩 빽빽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초반에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론이기네, 막 본론만 얘기를 해라, 이런 댓글 줄줄이 달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각설하고 바로 제품부터 확인해보죠. 먼저 디자인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들 나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죠? 맞아요. 저는 얘를 갖다가 이제 언박싱을 하면서요, 이거 삼성이 굉장히 큰 결정을 했는데 아가미가 없어졌어. 이거 여러분들 삼성의 굉장히 이상한 자존심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아가미에 삼성이 얼마나 집착을 지금도 하고 있냐면요, 얘가 이제 24년도 모델인데 얘랑 같이 나온 커브드 모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대로 아가미가 붙어 있어요. 물론 이게 제 생각에는 하는 김에 그냥 이 턱주가리 같은 거 이것도 같이 날려버리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이 정도면 감지덕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그 스마트 모니터 M5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유사하게 디자인을 가져가면서요, 이 뒷면에 이제 오디세이라는 마크랑 요 아래쪽 있잖아요, 요쪽에만 이렇게 이제 조촐하게 넣어가지고요, 게이밍 모니터인 거는 분명히 보여주긴 하지만 막 엄청나게 튀지는 않는. 저는 사실 AG에서 DG로 바뀌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디자인 하나 바뀐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뭔가 개선이 됐다, 충분히 뭔가 칭찬할 포인트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요. 거기다가 요런 이제 산발이 형태가요, 솔직히 저는 이게 멋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이거 공간만 차지하고 개불편하거든요. 자, 근데 보이시죠? 이것까지도 아가미랑 같이 날려버렸어요.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키보드랑 마우스 딱 올려놓으면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좋고요. 그 밖에 후면도 이제 뭐 사실 잘 보이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기존 모델 대비해서 조금은 멀티미디어라든지 사무용스럽게 단정하게 다듬은 편.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바디 사이즈가 컴팩트해지면서 포트를 꽂는 구조도 살짝 변경이 됐어요. 이건 사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후면을 갖다가 보이는 구조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포트가 꽂아져 있는 게 어쨌든 눈으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백면이 보이는 형태로 쓰질 않잖아요. 보통은 그냥 벽에다 붙여놓고 쓰잖아요. 때문에 꽂고 빼는 것 자체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나름 괜찮다라고 느껴졌어요. 자, 포트는 좌측부터 3.5mm 헤드폰 단자, HDMI 2.0 하나, DP 1.2 포트 하나, 서비스 USB-A 포트 하나, 그리고 전원 단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뭐 포트는 솔직히 뭐 커버 쳐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구린 게 맞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이 있고 그걸 갖다가 뭐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막 급하게 사는 경우가 없잖아요. 빅스라든지 아니면 11절 같은 행사를 할 때 많이 사잖아요. 이게 저번에 보니까 빅스 때 35만 원인가 그렇더만.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포트 구성을 보고 야 30만 원대한테 뭘 바라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얘는 정가라든지 아니면 지금 인터넷 최저가 판매를 하고 있는 걸 보더라도 40만 원 중반대에서 후반대까지 거의 50만 원에 육박하는 제품이 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8만 원짜리가 HDMI가 2.0. 아니 주사율이 144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80인데 2.0이 뭐냐고. 그리고 또 하나, C타입은 도대체 왜 빼놓는 거야? 요즘에 저처럼 이렇게 랩탑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 와서는 모니터에 딱 물리고 쓰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걸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얘를 어떤 설계를 할 때부터 얘는 빡겜용, 그냥 데스크탑용 이런 식으로 딱 가닥을 잡고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노트북 사용자들에게 있어서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동작들은요, 일단 32인치라서 살짝 좀 움직이기엔 사이즈가 크긴 한데 틸트, 스위블, 엘리베이션, 피봇 전부 다 지원하고요. 엘리베이션 최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사이즈는 이 정도, 가장 낮췄을 때는 이 정도 나오고요. 베젤 사이즈는 인아웃 베젤 합쳐가지고 이 정도. 어쨌든 뭐 산발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스탠드의 넓이 자체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화면 크기 때문에
때문에 얘가 가지는 어떤 인치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바디 사이즈는 컴팩트하게 뽑아진 편이에요. 자, 이제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패널 품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죠. 먼저 스펙은 32인치 2560x 1440 QHD IPS LCD 패널이에요. 밝기는 350 칸델라, 명암비는 1000대1, 주사율 180Hz, 응답 속도는 G2G 기준 1ms, 인증은 프리싱크에 배사 HDR 400까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잖아요. 최대 밝기가 350니트인데 어떻게 배사 400 인증이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얘를 갖다가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자, HDR 피크 기준으로는 538니트가 찍히고요. SDR 기준에서도 100% 기준 465니트. 그러니까 스펙 대비해서 무려 100니트 가까이 높은 밝기를 보여줬고요. IPS라서 확실히 좀 명암비가 엄청나게 좋지는 않긴 한데 1100에서 1200 정도 사이는 분명히 나오긴 하더라고요. 색역은 sRGB 기준 100%, P3는 88%. 어차피 여러분들 P3 같은 경우에는요 100% 근접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92든 92든 88이든 솔직히 그 나물의 그 밥이야. 거기다가 뭐 이런 애들이 게이밍 모니터에 뭐 캘리브레이션을 맞춰놨겠어? 그냥 sRGB 커버리지는 확실하게 충족한다. 이런 정도로 만족해야 될 제품인 거고요. 색 온도는 밝기 100% 기준 7380K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기가 20%에서 100%까지 켈빈 값이 채 100도 차이가 안 나잖아요. 요즘 태블릿들 나오는 거 아니면 폰들 나오는 것들 보면은 찍어보면은 보통 좀 푸르딩딩하게 세팅을 하는 편이잖아요. 누리끼리 한 것보다는. 저는 이거는 좀 일부러 그렇게 세팅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게 좀 여러분들 불편할 수는 있어요. 저도 조금 불편하기는 해.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면 들어가게 되면은 채도라든지 아니면 색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해요. 단 이걸 저보고 추천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추천은 못하겠어요. 요것저것 좀 바꿔본 결과로 따진다면 그냥 요 디폴트 상태로 쓰는 게 가장 밸런스가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결정에 맡길게요. 혹시 또 몰라요. 이게 제가 밸런스를 갖다가 잘 못 맞춰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기가 막힌 세팅을 찾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공유를 좀 부탁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IPS답게 균일도는 살짝 구린 게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뽑기의 영역이긴 해요. 때문에 막상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처럼 이렇게 될 수도, 이것보다 조금 더 나쁠 수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제가 얘가 게이밍 라인이기 때문에 캘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비단 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얘랑 이제 비슷한 급들에 해당되는 제품들에게는 거의 캘리는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게이밍 모니터에선 보면 이게 진한 색상으로 갈 때 조금 개조 밸런스가 살짝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밝은 쪽은 그래도 잘 맞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수치가 확 올라가니까. 자, 그 밖에 프리싱크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보이시죠? 화면 주사율이랑 응답 속도랑 입력 지원 감소가 잠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게요. 여기서 사실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 응답 속도 부분일 건데 빠르게가 디폴트 세팅이에요. 근데 얘는 어차피 빠르게 넘어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익스트림은 그냥 못 쓰는 애야. 영상에서도 익스트림에서 역잔상 나오는 게 보이죠?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거슬립니다. 반대로 뭐 표준이랑 빠르게는 그놈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표준으로 내려서 일부러 쓸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마지막으로 응답 속도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건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장비의 수준이 아니에요. 때문에 그냥 K사전 데이터를 갖다가 끌어와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3.83ms 뭐랄까 완전 1티어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 IPS 패널 같은 경우에는 2ms 후반에서 3ms 초반 나오면은 패스트 IPS라고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3.84 정도면은 1티어급은 아니지만 1.3에서 1.5티어 정도? 제 생각에는 가격 봤을 때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이에요. 자, 서브 픽셀 배열은 RGB 32인치의 QHD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픽셀 피치가 보이기는 하는데 뭐랄까 거슬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27인치의 FHD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요. 그 픽셀 피치보다는 얘가 오히려 더 작은 거니까. 자, IPS답게 시야각은 준수, 표면 온도는 하단부 기준으로 살짝 불편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플랫으로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딱따구리가 나올 정도의 온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내부 하우징 설계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HDR 400 있잖아요. 이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증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갖다가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건 뭐 지극히 제 기준이긴 하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HDR은 1000 미만은 잡이다. 그냥 배사해서 인증 비용 뜯어먹으려고 만든 어떤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물론 차이가 나긴 나겠지. 하지만 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HDR 감성을 갖다가 엄청나게 자극시키는 그런 영상들 대비해서는 일반적으로 뭐 게임에서 HDR 키는 거 이런 걸로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힘들다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삼성의 보급형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5 32DG500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이게 뭐랄까, 저는 뭐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기는 했었는데 깔아놓인 제가 봐도 뭔가 그 전체적인 완성도랑 밸런스 이건 진짜 괜찮아 보였어요. 요새 보면 여러분들 삼성이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모바일 쪽 말고 이 노트북이나 아니면은 모니터 만드는 그런 쪽. 예전에는 살짝 이렇게 뒤로 기댄 자세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좀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하는 느낌? 모니터도요, 몇 년 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얘네 진짜 팔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G5를 갖다가 피질 않나, VA 패널 말고 IPS 패널을 쓰질 않나. 전 모델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뭔가 사용자의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은 들긴 들어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게 막 대단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 아감이 없애는 거, 턱주가리 없애는 거, 이게 원가적인 측면에서 뭐 별거냐고.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구매 욕구 확 오른 사람이 있어 없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마.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번 시리즈의 G5는요 뭐 이 이상의 제품은 없다, 혹은 이 이상의 가성비는 없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할 만한 제품은 아니긴 하지만 삼성이 뭔가 소비자의 요구를 갖다가 허투루 듣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모델? 굉장히 흐뭇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피드백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주세요. 그럼 막 우리가 알아서 질러 드릴 테니까.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이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던 제품인 것 같기는 해요. 32인치라서 멀티미디어용으로도 쓸 거고, 그렇다 보니까 평면을 당겨놨고 멀티미디어용으로 쓴다라고 한다면 아가미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